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까지는 사실 새로운 차가 엄청 많지는 않아서 이 자동차판이 조용하고 심심한 느낌이 있었죠. 근데 내년에는 다릅니다. 2026년에 풀체인지 되거나 페이스리프트 시기가 겹치면서 많은 차량들이 새롭게 바뀔 예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부르는데, 현대차에서는 요 슈퍼사이클이 2026년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차들, 특히나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는 판매량이 높은 차량들이 페이스리프트 되거나 풀체인지로 바뀔 예정이어서 이거 정말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플레오스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어떤 차량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들어가는지, 가격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차량은 바로 아반떼입니다. 와, 9월까지 벌써 6만 대를 팔았어. 연말까지 판매량을 예상해보면 거의 8만 대 가까이를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반떼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나마 요즘 나오는 차량들 중에서 2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름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아반떼의 장점은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풀체인지 될 아반떼 무려 8세대 모델 CN8은 어떻게 나올 거냐? 예상도는 역시 가차님이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모습부터 보면은 지금 현행 모델이랑은 꽤 많이 달라지죠.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범퍼의 구성 요소가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CN8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바뀌었죠.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자동차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릴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을 좀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CN8만 보더라도 그릴과 범퍼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범퍼인가? 여기는 그릴인가?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심리스 호라이즌은 여전히 들어갑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세단 SUV 할 것 없이 심리스 호라이즌이라는 패밀리 룩으로 딱 통일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앞모습은 기존 모델 대비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아반떼는 N라인부터 아반떼 N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도어 캐치도 바뀝니다. 팝업식으로 우리가 아이오닉5나 이런 데서 보던 그런 거는 아니고, 보통 BMW나 이런 데서 봤었던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당겨서 여는 그런 히든식 도어 캐치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런 건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후면부도 한번 보면, 야, 이거 H자를 결국에는 안 버리고 요 패밀리 룩으로 가져가는 것 같죠? 산타페에서 이거 했다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이걸 늘려가지고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이게 H야? 라는 생각이 들다가 멀리서 보면 H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게 바꿨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막상 실물로 보면 좀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반떼 N라인은 이렇게, 아반떼 N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거는 되게 괜찮은데? 좀 날렵해 보이고 뭔가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2026년에 새롭게 출시될 차량들의 가장 큰 기대를 모은 부분은 바로 플레어스죠. 실내에는 이렇게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이걸로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었죠. 삼성과 협력해서 스마트띵스를 집어넣고 미리 차에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칩을 탑재해서 AI 기능을 자체적으로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화면 자체의 비율이 지금처럼 뭐 22:9 뭐 이런 식의 가로로 긴 화면이 아니라 한 16:9 요 정도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어서 유튜브나 OTT 같은 것들도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내가 이 차를 뽑아서 플레오스를 가지고 뭐 넓은 화면으로 OTT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고 싶다, 차 안에서 뭔가 대기할 때 이걸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이브리드 모델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현대가 좀 크게 마음을 먹으면 이 플레오스 시스템은 기본 트림부터 기본 탑재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추가 선택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차량에
차량의 기본 탑재. 왜 그러냐면 이게 플레오스 시스템을 옵션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실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애매해집니다. 지금 현행 아반떼를 보면 가장 깡통 모델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옵션을 넣으면 10.25인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근데 플레오스처럼 15인치대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심지어 스파이샷을 보면 이 플레오스 디스플레이랑 계기판이 아예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플레오스 시스템을 안 넣었을 때 이 플레오스 시스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자리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옵션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현대 입장에서도 플레오스가 들어간 차와 들어가지 않은 차를 설계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럴 거면은 그냥 플레오스 기본 탑재하고 가격을 좀 올리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 정말 이렇게 돼서 플레오스가 모든 차량,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탑재된다 라고 하면 지금 가장 기본 모델 스마트 트림이 2034만 원인데 여기서 대략 한 1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으면서 2250만 원 정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각 트림마다 최소 150에서 200 정도씩은 올라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아반떼는 2021년에 CN7 나오고 스마트 트림 가격이 1600만 원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1600만 원인 거고, 자동 변속기 옵션을 선택하면 1750만 원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수동 변속기 삭제하고 가격이 2000만 원이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한 번 하고 250만 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풀 체인지를 하면서 플레오스를 기본으로 넣어준다 라고 하면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기본 트림 가격은 한 2250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서 개소세 할인을 받으면 한 2200만 원 정도. 야, 아반떼도 진짜 많이 오르긴 했네. 다음은 그랜저입니다. 9월까지 48,000대가 팔렸어요. 나 때는 그랜저 판매량이 1년에 막 13만 대 뭐 이렇게 팔았었는데 그랜저 판매량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현행 그랜저도 2022년도에 나오고 나서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페이스리프트 될 GN7은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면요. 현행 그랜저는 이렇게 생겼고 페이스리프트 된 그랜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정도니까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범퍼 디자인이 기존보다 훨씬 더 와이드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범퍼 디자인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기존에는 그릴을 위, 아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었는데 이번 거는 크게 하나로 합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된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좀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에서 가장 큰 변경점은 뭐니 해도 방향지 시등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범퍼에 있었던 거를 위쪽 리어램프 있는 곳으로 올려줬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지. 기존에는 너무 아래쪽 그냥 반사등 옆에 있는 그 정도 부분이어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후면부 이 리어램프가 있는 여기까지 올라왔죠. 요거는 되게 괜찮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자인 외관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 모델도 물론 뭐 예쁜 편이었지만 시령이 조금 더 예뻐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진짜 괜찮은데? 그리고 실내로 들어갔을 때는 원래 그랜저의 실내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에다가 플레오스를 장착하려면 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디스플레이가 크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계기판 부분도 같이 변경되지 않을까 싶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좀 유출됐었는데 이 계기판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랜저도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랜저의 가격이잖아요. 그랜저는 지금 가장 기본 트림 2.5 자연흡기의 프리미엄 트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3,857만 원 정도가 됩니다. 확실히 현대의 플래그십다운 가격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가격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구형 그랜저들이 어떤 가격으로 나왔었는지 이런 걸 한번 보면요. 2019년도 그러니까 그랜저 IG의 가장 끝물 요때 가장 낮은 트림 모던 기준으로 봤을 때 3,112만 원이었고 2021년에 나온 그랜저 IG 그 큐그랜저 있죠. 그 큐그랜저가 막바지쯤에 출시됐을 때의 가격이 3,36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랜저 IG 대비해서 지금 현행 그랜저가 500만 원 정도가 오른 거였네. 아니 풀체인지 한 번 해서 500만 원이 오르면 많이 오르긴 했네. 그래도 이번에는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정도니까 플레오스 기본 적용하고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오른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가장 기본 모델 프리미엄은 4,100만 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가장 기본 모델인데 3,000만 원대에서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서 4,000만 원대가 되니까
보니까 뭔가 좀 자동차가 확 비싸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그리고 그랜저는 특히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전체 판매량 중에 절반 정도가 하이브리드니까요. 현행 그랜저의 가장 기본 트림의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을 적용했을 때의 가격이 4,423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략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4,700.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랜저의 가격은 여기서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결 4,400. 요 정도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4,700 이거는 아니겠지. 다음은 산타페입니다. 올해 9월까지 45,000대를 팔았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잘 팔렸었는데 이제는 판매량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산타페는 어떻게 페이스리프트 되냐? 가차님께서 그려주신 예상도를 한번 보면요.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인데 전면부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도 되나? 아니 다른 차잖아. 그냥 아예 다른 차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앞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도 이 전면부에서 H자의 모습이 있는 DRL이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된 것도 크게 봤을 때 H자 모양이 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근데 앞모습이 그 어떤 차에서도 본 적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여튼 이 패밀리카의 모습을 원해서 모든 차량을 심리스 호라이즌과 이 H자로 넣어서 만들고 싶은 건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내가 뭘 한다고. 뒷모습도 한번 보면요. 요게 현행이고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된 산타페입니다. 약간 레인지로버를 닮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레인지로버도 이렇게 세로형으로 길게 리어램프가 들어갔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도 저는 기존 모델 대비해서는 신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죠. 뭐 한솥 에디션이니 아령을 드느니 뭐 정말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신형은 뭔가 그냥 사이버틱한 느낌이 많이 들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아직 예상도니까 실제 모습을 봐야 정확히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지금 실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플레우스가 들어가려면 현재 실내 공간을 상당히 많이 바꿔야 될 거예요. 특히 조수석 대시보드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이 아예 없어질지 아니면 작게라도 마련돼 있을지 이게 궁금해지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2019년에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 전 그 모델의 가격은 가솔린 2.0 터보 기준으로 기본 프리미엄 모델이 2,763만 원이었어요. 잠깐만 2,763만 원이었다고? 되게 저렴했었네? 그리고 2022년형으로 나온 탐켄치 산타페는 2.5 터보 엔진을 달고 나와서 기본 익스클루시브의 모델 가격이 3,215만 원이 됐습니다. 엔진 바뀌고 이것저것 실내에 변경점이 많아서 한 45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행 산타페의 가격은 3,662만 원입니다. 풀체인지를 하고 나서 한 45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죠. 근데 설마 이번에 나올 산타페는 페이스리프트에다가 엔진이 바뀌는 건 아니고 실내 디스플레이 정도만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해도 물가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계산해서 플레오스 시스템까지 탑재된다 라고 하면 대략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반영하게 되면 페이스리프트 된 MX-5 산타페의 가격은 대략 한 3,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잠깐만 그랜저보다 싼데 확실히 산타페는 중형이고 그랜저는 준대형이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산타페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욱 많이 팔리는 모델이죠.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기본 모델 가격은 4,027만 원인데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대략 한 4,3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끝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중형이라서 그랜저보다 비싸지는 않네요. 마지막으로 투싼입니다. 투싼은 9월까지 한 4만 대 정도가 팔린 차량이에요. 현대의 SUV가 기아의 동급 차량들 SUV 대비해서 판매량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이번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에 힘을 많이 쏟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보면요. 이게 현행 모델이고 풀체인지 되는 투싼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풀체인지라 그런지 진짜 디자인의 변화가 크네요. 확실히 뭔가 되게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죠? 거기에다가 현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의 형태가 그릴이라는 거에 딱히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범퍼로 퉁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범퍼의 그릴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차종에서 삭제시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이 최종은 아니겠지? 여기서 살짝 변경은 하겠죠? 근데 섣불리 디자인 좀 별로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이 준중형 SUV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지만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팔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을 의식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오닉 5가 굉장히 도전적인 디자인을 하고 나서 유럽에 진출했을 때 독일인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야, 이거 아이오닉 5 어떻게 생각해? 이거 멋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오닉 5 진짜 멋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실물도 봐야 되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투싼도 풀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플레오스가 탑재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실내도 꽤 많이 변경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니까 지금보다 구형이었던 투싼 페이스리프트 요 모델의 내연기관 스마트 버전의 가격이 2,255만 원이었고 요 다음에 풀체인지된 투싼은 2,480만 원이 됐어요. 한 230만 원 정도가 오른 거죠. 그리고 지금 현행 페이스리프트를 한 투싼의 모던 트림 가격은 2,84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하고 37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러면 이번 풀체인지 때는 플레오스도 넣고 이것저것 많이 바꾸고 하니까 못해도 한 300만 원 이상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던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100만 원에서 3,15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고요.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가면 가장 낮은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600에서 3,650만 원 요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준중형급에서 하이브리드 판매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행 모델만 보더라도 투싼이나 이런 아반떼 같은 준중형급 이하의 차량에서는 굳이 내가 더 한 5,6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하이브리드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체인지된 투싼도 아마 가솔린 모델이 제일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2026년에 현대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대의 새로운 패밀리 룩이 적용이 되기도 하면서 실내에는 플레오스라는 시스템이 새롭게 장착되기 때문에 2026년은 정말 재미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차가 가장 기대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